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산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산업구조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곳, 바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입니다.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과학기술평가원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바뀌었는데 예.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당초에 2015년 7월 달에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부산의 과학기술진흥과 그리고 R&D를 통해서 부산을 보다 혁신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한 도시혁신체계 구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D를 기획하고 유치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었는데요. 한 3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 R&D와 과학기술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결국에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민선 7기가 출범함과 동시에 저희 기존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산업혁신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본연의 기능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재편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금번 7월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부산의 어떠한 산업을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서 보다 안정적인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서 거기에 필요한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 발굴하는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역 R&D 전담 기관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간 이뤄오신 그 성과들을 좀 짚어주시면 이 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절에 주로 많이 했던 것들이 결국 R&D를 기획하고 유치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담해서 기획하고 유치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좀 실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해서 23건에 한 5,085억 원 정도의 국비 사업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좀 큰 사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이라든지 해양 융국학 소재 사업과 같은 예탁급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유치하는 데 지원을 한 바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1호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학 산업연구단지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한 3년간 좀 관리를 잘하고 성과들을 좀 내었더니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저희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정부 사업으로 만들어서 올해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네. 거기에 당연히 부산에 있는 대학이 그 사업을 유치를 해왔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에서 했던 R&D 관리 체계를 정부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들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성과들을 도시혁신 역량 전반으로 살펴보면 과기부에서 매년 이제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라는 평가 모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원이 출범할 때는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한 9위 정도였는데요. 저희 원이 출범하면 계속 좀 상승을 해서 작년까지 7위까지로 계속 올라가서 전반적인 혁신 역량이 올라간 것들도 간접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올해는 부산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산업구조 혁신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이 자꾸 바뀌고 산업도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의 산업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어떤 산업구조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실행 체계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정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좀 했던 산업 정책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선언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기반한 산업 정책들을 만들고 그리고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철저하게 대상 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과 종사자들한테 네.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그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예측과 동반해서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예측이라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선언을 한 상황이죠. 일단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자동차 산업이 비상인데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극복 방안이 있을까요? 예, 뭐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있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이제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수요 조사라든지 현장 조사들을 조금 하다 보니 현재 부산의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2, 3차 벤더 업체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의 매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 부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나 그 자본 생산성이 낮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고요. 거기다 더 문제는 향후의 혁신 역량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지표인 총 요소 생산성조차도 중하위권에 좀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기본적으로 대폭적인 이제 구조 전환도 필요하고 거기에다 혁신 역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시사점들이 나왔고요. 거기다 또 사실은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즉 지금 엔진 기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자율주행차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본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성만 올려서는 곤란하다. 즉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선행적으로 개발하고 그 자체 부품 생산력을 높여서 그 미래를 지금부터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네.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부산의 자동차 부품업이 생존하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세부 실행 전략을 저희들이 지난 7월 말에 네. 시민들께 그냥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국비 사업 유치까지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조선업이 조금 상황이 나아졌다 이런 네.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이 조선 기자재와 물류 산업은 이 고비를 좀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예, 그래서 현재의 조선기자재 산업이 경기가 조금 회복되었다라고 연초에 나오긴 했지만 네. 그 이전에 화랑이 있던 시절보다는 여전히 어려운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 발주량의 부족에서 오는 것들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 현재 부산의 기자재 업체의 대부분은 생산 중심에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에 세계 시장에서 이제 부산이 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면 생산 중심에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그 조선기자재 부품업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역량과 생산 현장의 기업들이 같이 융합을 해서 세계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도 제품들과 그 기술력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배송이라든지 창고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의 물류 산업은 물류가 생산과 그 산업 자체를 결정지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물류의 생산성, 효율성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까지 오는 입고와 나중에 완제품의 배송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식 물류 형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세부 영역들을 좀 보면 당연히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인력을 증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배송과
그리고 고객들한테 신선한 그 제품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콜드체인 같은 영역들이 굉장히 미래의 유망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런 조선기자재 산업과 그리고 물류 산업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방향성과 대응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관련 업체들과 공유하고 같이 대응 전략들을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서비스 산업의 예. 비중이 또 상당히 높은 도시가 맞습니다. 부산이고 예. 또 부산이 또 관광 도시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 현재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이 한 2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다 비제조업입니다. 즉 서비스 계열의 업종이고요. 네. 근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R&D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보통 생각을 좀 하시는데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비스 R&D 지원 사업이라는 걸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 R&D라는 거는 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카카오택시 뭐 서비스 잘 아시는데 이렇게 네.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제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운동화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서 건강 정보를 체킹하는 네. 그런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에어비앤비라 우버처럼 기존에 없던 서비스들을 새로 발굴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 R&D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9개 기업을 실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그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모바일 서비스 모델을 직접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 통신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발하는 체계로 해서 내년쯤이면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과 사례들을 우리 시민 사회에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산업 혁신에 있어서 연구 개발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산의 연구 개발 수준과 이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좀 더 필요할까요? 예. 부산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수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지자체 간 비교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전국 7위권으로 해서 부산이 아주 선두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R&D 활동을 조금 더 해서 높여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17년도에 부산이 한 7,800억 정도의 정부 R&D를 유치를 했는데 저희가 한 부산이 그래도 연간 한 13%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투입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 연구개발이라는 건 R&D라는 건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산 내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력의 유출 방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R&D만으로 끝이는 거는 사실은 하다가 지치거든요. 연구자분들도. 결국 이게 사업화가 되고 네. 그 성과들을 또 체감을 해야지만 더 신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R&D 활동 이후에 기술 사업화까지 진행되는 전반적인 체계 조성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나은 편이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이 같이 좀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산 혁신사업 투자 방향 수립에 예. 관한 포럼을 개최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예. 혁신사업 투자 방향 수립은 전국에서 부산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요건 뭐냐면, 네. 아까 R&D를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성과를 갖고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 지역이 진짜 필요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투자 방향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난 다음에 연말에 이제 R&D에 대한 예산 배분 조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제시한 방향은 첫 번째 목표가 부산 경제 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산 시민 행복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3대 분야 9개 이제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을 하고 이제 시민사회 그리고 연구자들과 공유를 했고, 올해 연말에 하게 될 내년도 부산시 R&D 예산의 배분 조정에 그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또 좀 궁금해요. 앞서 이제 시작하면서 기관명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과학기술평가원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영문명도 바꾸셨을 것 같은데 영문명은 비스텝을 그냥 유지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풀 영문명은 네. 사실은 바뀌었는데 그 약칭으로 비스텝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비스텝이라고 이제 약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저희 원이 설립되고 지금 4년 차인데 실질적으로 4년 차인데 전국에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나름의 브랜드 인지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바뀌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비스텝이라는 영문 약칭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 저희 기관 명칭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서 조금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약칭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활동하는 데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의 미래 산업을 위해 연구하시는 기관인 만큼 많은 분들이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은 사실은 시민의 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정책 자문단이라든지 이제 향후에 진행될 명예 감사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께서 저희들을 들여다보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있고요. 즉 최종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요소는 결국 일자리와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활동들을 보다 더 잘해서 시민들이 새롭게 취직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채찍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